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전선 오늘 급등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냐면은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쳐주면서 절반 정도를 지켜주면서 레벨업 해놓고 꽤나 많이 하단까지 밀렸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이 이제 막 출발하는 과거의 어떤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 바로 이런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찔러놓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박스를 쳐주면서 그 구간을 돌파 흐름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레벨업하면서 박스 치고 돌파하고 박스 치고 돌파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한전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런 구간에서 좀 걱정을 하셨었냐면은 이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올까봐 걱정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과거에는 유상증자까지 단행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면서 대한전선이 도대체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인 신고가 쭉쭉 이어나가 보자. 대한전선 신고가까지 가보자. 일단 최소 어디까지나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1200만 원까지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역사적 신고가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차트가 좀 왜곡 현상이 있겠지만 그런 구간이 아니라 어디까지 최소 44,000원, 바로 이 구간을 넘어서 라운드 피겨전인 5만 원대까지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의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했었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분들이 25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대한전선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는 현상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영상 추천되고, 영상 지켜보신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대한전선 자체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바로 이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과 굉장히 싱크로나이즈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이 LS 일렉트릭이 됐든 아니면 대한전선이 됐든 모두 어떤 것에 크게 보면은 편승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전력이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한 것에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과 어느 정도 싱크로나이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 이게 지금 나는 반도체 기업을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왜 반도체 주가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것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ESS 저장 장치 쪽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전력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바로 이 AI를 우리가 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이 뇌한테 혈액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혈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런 전선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있었던 음봉을 감싸 안는 이런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어떤 박스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박스권 내에 있는 몸통을 싹 다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지금 출현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어떤 노이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을 연준 의장에다가 지목을 해버리면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 매파로 좀 유명한 사람이죠. 아니 매파인데 그렇게 맨날 파월한테 너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내려라라고 압박하던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연준 의장에다가 케빈 워시를 지명을 한 걸까라고 그렇게 의문부호가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노이즈가 좀 꼈었는데 대한전선 그렇다 하더라도 21선을 잘 지켜주면서 종가를 마감해줘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다 더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견인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찌르고 빠졌었던 구간에서 명백하게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었던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예상해 볼 수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장악형 캔들이 끝나는 구간에서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겁먹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안 태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잡아갈 수 있는 이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전선은 올라가고 있는 이 재료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눌릴 때 어떤 것이 도래하기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을 상장할 수 있는 구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뭐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 이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특히나 이게 어떤 걸로 받아갔었습니까? 여러분들 땅으로 받아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까지 부각되지가 않는 상황이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는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호반 산업이라고 하는 모회사 측에서 지분율을 41.98%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리스크로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반 산업 이 대주주가 이렇게까지 주식수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유통 비율이 지금 57.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오히려 품절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호반 산업이 갑자기 다른 마음을 먹고 블록딜이라도 진행하게 되는 날에는 갑작스러운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HJ중공업도 아직까지도 보시다시피 48.9% 가까이를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모펀드에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57%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꺾이는 구간에서 장외에서 누군가한테 넘겼고 그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간 주체가 일반적으로 장내 매수, 장내 매도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그 주체들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전을 주는 구간이 나왔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도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되다가 갑자기 블록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차트에서 신호를 읽고 시장 상황과 수급을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기업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자, 이 종목은 사실 어떤 것과 굉장히 싱크로나이즈가 많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랑 굉장히 싱크로나이즈가 많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무섭게 올라가고 횡보 거쳐놓고 올라가고 횡보 거쳐놓고 올라가고 횡보 거쳐놓고 계속 반복했는데 제가 이 차트의 흐름을 그대로 한번 대한전선에다가 대입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상승률 자체가 두산에너빌리티가 훨씬 높았었죠. 하지만 이 상승 구간 자체가 비슷하게 일치하면서 횡보했던 구간도 비슷하게 일치.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상승을 했던 구간이 비슷하게 일치하면서 횡보했던 구간도 일치.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아니 두산에너빌리티랑 대한전선이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 그런 거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엇을 하는 회사죠, 여러분들? 원전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 SMR 그러면서 풍력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에너지 관련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이 전선을 만드는 회사니까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이제 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포도당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밥이 결과적으로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뇌로 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뇌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전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관 역할, 즉 이게 뭐다? 대한전선이고, 이 밥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테마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에 있었던 대한전선,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하기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걸 지켜보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님들과 매수 타점을 같이 잡아갔었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문자 메시지 아이콘을 딱 클릭해서 상단에다가 대한전선을 검색해 봤을 때는 12월 26일 금요일 날, 이전에도 사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었네요.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상단에 10월 23일 목요일 날 대한전선 트레이더 K라고 하면서 17,93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이 문자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웹발신으로 해서 받아보고 계신 문자 메시지인데 잘 전송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기 위해서 제 세컨 핸드폰으로 보내고 있는, 똑같이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월 23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거냐면은, 자,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이전에 요 양봉에서 추천 안내를 드리면서 이 이후로 요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을 한번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한번 보자면요. 자, 왜 이때 하필이면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미니박스권을 돌아서 나오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줬었던, 몸통까지를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줬었던 10월 23일 목요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우리가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잡아갔었죠. 자, 보시다시피 11월 14일 상단에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11월 14일 날 우리가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11월 14일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단기적인 시세가 꺾였었던 요 음봉에서 11월 14일 날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다시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리자면은, 이 구간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 주나 싶더니만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하고 5일선을 꺾었던 자리가 바로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 1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 구간에서는 종가상이라도 매도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가고 난 이후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던 구간은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는 요 쌍바닥 형태에서의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갔는데,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2월 26일이라고 상단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얼마로? 대한전선을 21,950원으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이 걸렸는데,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이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12월 2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대한전선인데, 우리가 대한전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매도 타점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대한전선 앞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이라든지 긴급한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왜 이렇게 따로 문자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전에 있었던 고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자, 이날 1월 23일 날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 이탈을 하면서 급락
급락이 연출됐었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인데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5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친 듯이 밀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시가 이탈 패턴을 딱 지켜보면서 이렇게 튀어올라오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하시죠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상 그 기간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못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는 이런 구간에서 뒤늦게 영상 보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떨어지고 손절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 떨어지고 수익률이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5644-6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전선 매수매도 타점을 실시간 대응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수로 들어가서 빠르게 먹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갔을 때 재미가 엄청나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조짜리가 움직이듯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할 때 이거 몇 배씩 상승할 수도 있는 다른 종목임에 비해서 대한전선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겨우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움직이는 거는 거의 57조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까지도 같이 포트에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시장은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코스닥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정부 정책이죠. 자, 우리가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 주가가 움직였었는지, 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었던 뭡니까?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5000까지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수익을 다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5000 달성했고 이제는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농담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3000까지 끌어올릴 때는 코스닥 분포를 놓고 봤을 때 2차전지와 바이오주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2차전지 종목 에코프로가 시원시원하게 올라왔으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재미있는 종목이 없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바이오만 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기보다는 AI라든지 아니면은 로봇 쪽으로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AI와 관련해서 엮였었던 종목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이 뉴로핏이라고 하는 종목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죠. 자,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인데 연속적인 상승 캔들이 이렇게 발생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AI와 뇌 질환 관련해서 엮여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영가치, 최근에 많이 튀어서 올라왔었던 주봉상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무섭게 올라왔었던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이 기업은 바로 뇌 수술 관련해서 로봇 쪽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바이오와 로봇이 같이 겹쳐 있는 이런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35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들어와 준 데 반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1번 수급으로 치는 건 당연하게도 연기금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번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투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이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큼 대한전선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으면서 충분히 어떤 것도 여러분들 바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사이클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주봉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시세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 보시다시피 접어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상승 파동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상승한 것을 어디서부터 상승한 것을 이전에 있었던 이런 상승 파동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절반을 조금 덜 미치는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광기가 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팔고 다시 한번 절반까지 눌릴 때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이런 고가를 넘어가면서 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상승했냐면 상승하고, 자, 어떤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하고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박스를 쳐주는데, 자, 이만큼 상승하면서 이 조정을 이렇게 거쳐줬다가 조정이 짧아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거쳐주는 파동,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준봉, 그러면서 이 다음번 기준봉이 여기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상승하면서 조정을 위에서 받고 있는 차트가 마련이 완성이 됐었다. 자, 그러면 조정 기간이 이만큼이 나왔었다라는 이 미래에셋 증권인데, 조정이 3일로 짧아지더니만 이틀 그러더니 슈팅이 나오는 이런 점점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례도 보실 수가 있는데 로보스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과정, 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절반 정도 반납하더니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절반을 덜 반납하게 되죠. 그러면서 5일선을 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21선 터치, 5일선 터치, 그 다음엔 5일선도 거의 터치하지 않으면서 조정을 위에서 보여주다가 광기가 폭발하는 과정이 이렇게 연출되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이렇게 점점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 이런 모양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구간을 주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땐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상승하고 절반 정도 반납, 상승하고 절반을 좀 덜 반납하면서 지금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광기가 폭발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다. 이 광기의 끝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타점을 잡아갈 거고,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644-65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어떤 식으로 보내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대한전선 관련해서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